데이트 폭력, 이별 살인 이렇게 사랑했던 사이 간에 연인 간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엔 또 가장 중요한 건 성장 과정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기를 정말 놓치게 되면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애착 장애라고 하는 이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기억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스스로 극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옆에서 보고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도움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는 것과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책들을 읽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많은 현대인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책을 접함으로써 내가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고 또는 주위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본인이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애착 장애, 애착 불안으로 인한 범죄를 좀 미리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애착 장애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 이제 조금 잘해줄 수는 있지만은 잘해주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어떤 조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가 또 폭력을 하고 난 뒤에 뭐 꿇어 앉아서 빌거나 각서를 쓴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때는 알아차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되게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또 지식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한마디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